실전적 투자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00명을 기념해서 오늘은 제가 주식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그래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세 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그래프는 기업 가치와 주가라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보시면 ROE 10, ROE 15, ROE 22라고 적어두었는데요. ROE는 다 아시다시피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1년에 자기자본 가지고 몇 프로를 버느냐, 순이익이 몇 프로 나느냐 이야기하는 거고요. ROE 10 종목 같은 경우는 15 종목, 20 종목이 있는데 10% 종목은 기업가치 증가폭이 좀 적은 거고요. 15 종목은 좀 더 큰 거고요. ROE 20% 종목은 저희가 말하는 이제 초우량 기업인데 기업가치 증가폭이 좀 커요. 그래서 당연히 세 종목 다 전평가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 ROE 20 종목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당연히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폭이 큰 종목이니까 나중에 그 투자자들은 나눠 갖는 그 자본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몫이. 그래서 당연히 ROE 20 종목이 ROE 10 종목보다는 초기 매수 때 저평가할 때 매수한다면 ROE 20 종목이 훨씬 투자자들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전제적 요건이고요. ROE 10 종목이 있을 경우에 주가라는 것은 ROE 10 종목보다 좀 더 고평가 받을 수도 있고 비슷한 평가 받을 수도 있고 저평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휴가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ROE 15보다는 15나 20 종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걸맞게 기업가치 증가폭도 크니까요. 거기에 걸맞는 주가선도 훨씬 좀 높게 형성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전제한 ROE 20 종목이 ROE 10 종목보다는 기업가치 증가폭이 워낙 빠르니까 나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ROE 20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눠 가지는 몫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폭락장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쳐요. 근데 다 저평가 받는다고 전제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폭락장에 ROE 10 종목을 산 거하고 폭락장에 ROE 20 종목 산 거하고 어떤 게 유리하냐가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ROE 20 종목과 ROE 10 종목도 다 폭락해요. 그래서 다 저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매수한 다음에 1년 홀딩, 2년 홀딩 하게 되면 어떤 게 많이 올라갈까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올라간 것도 물론 ROE 10 이하 종목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을 일반적인 통계는 ROE 10 종목이 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ROE 10 종목은 이만큼 올라간다면요. ROE 20 종목은 이만큼 올라가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저평가 기간 동안 보유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년 동안 저평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ROE 20 종목이 ROE 10 종목보다는 그 1년 동안 기업가치 증가폭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평가 받는 이 구간을 사더라도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주가를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ROE 20 종목을 훨씬 상회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다 저평가 받을 때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그 기간은 저평가 기간에도 ROE 20 종목은 주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는 경우가 훨씬 커요. 물론 ROE 20 종목도 비싼 구간에 산다면 유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다 싼 구간에 사잖아요. 그러면 ROE 20 종목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는 거고요. 이를테면 아프리카 TV도 ROE 20 종목을 넘어서 ROE 30 종목이잖아요. 만약 2020년도에 저평가를 샀다. 근데 1년 동안 홀딩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200%, 300% 나왔거든요. 근데 이 ROE 20 이상 종목이 한두 종목에 좀 100종목 남짓하잖아요. 그들 종목 주가 상승폭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100배 주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용을 하지만 쉽게 이제 풀이한다면,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을 사는 것이 먼저인데, 왜 그러냐면은, 기업 가치 프로 100배가 증가해서 주가 100배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종목은 그걸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을 데이터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가 뭐 특급인데 그 종목이 몇 년 전에 사면 그게 2017년도에 사셨으면 작년에 거의 1000%를 먹거든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기업가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기업가치 증가해봤자 1년 30%니까 한 4년, 5년 동안 해봤자 뭐 100%, 200% 되잖아요. 기업가치 증가는. 근데 주가는 1000% 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소수 특급 종목은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일반 종목보다도. 왜냐면은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 증가 큰 종목을 살 경우에 매 순간 그러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업가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는 주가의 오름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데이터로 나타난 게 100배 주식인데 그걸 그렇게 말 안 하고 퍼로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하면 돈 잘 버는 회사 살수록 물론 이제 저평가를 사야 되겠죠. 기업가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는 주가의 상승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ROE 높은 종목을 이번에 이제 매수할 테니까 그게 진짜 그런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가치와 주가 이야기는 이 기업 가치의 주가가 뭐 비싸든지 싸든지 비슷하든지 이렇게 휘감으면서 올라간다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깨우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우쳐야 되겠죠. 또 하나는 ROE가 낮은 종목보다 ROE 높은 종목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거죠.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가 큰 만큼 주가도 거기에 걸맞게 휘감아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큰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업가치 증가폭보다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배 주식 그 내용이 그러거든요. 좀 어려운 쉽게 해석하면 정말 잘 버는 거 사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가치 증가도 많이 증가하지만 더불어서 주가도 되게 많이 상승하는 구간을 여러 보유자는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배를 먹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조만간 자세하게 한정화 확률 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매수 가격과 주가 변화라는 그래프인데요. 많이 보셨을 그래프일 거예요. 어떤 종목을 처음 매수할 때, 이제 주가가 쌓일 때, 많이 쌓일 때 매수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들이 하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ROE20 종목을 사고 싶어요. ROE20을 사고 싶은데, PBR2에 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PBR2라는 게, 자본총의 2배잖아요. 즉, BPS 2배니까요. BPS가 1000원이다. 그러면 BPS 1000원 곱하기 2 하면 2000원인데 이게 PBR 2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아래는 사고 싶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메모창에다가 이 종목을 PBR 2인 주가 2000원 이하에 사겠다고 적어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폭락장에 이제 주가 2000원을 하회하는 주가가 상승돼요. 그럼 만약에 2000원 딱 정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2000원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1000매수 시작하는 거죠. 1000매수 시작하고 추가로 더 계속 떨어져. 그러면 또 매수해야 되겠죠. 만약에 겸손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분할 매수 하죠. 왜냐면 겸손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면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은 매수하겠지만 주식을 많이 해보시면 겸손해지죠. 그래서 사면 떨어질 걸 감안해서 무조건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3매수를 2,000원 한 다음에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또 이제 못 사는 구간도 있죠. 너무 떨어지면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매수하고 싶은 가격이 2,000원 아래니까 2,000원 아래에서 계속 구를 때 그 2,000원 아래 주가가 있을 때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얼마큼 사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인데 보통 이제 최소한 10번 이상을 사야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매수 2,000원 산 다음에 뭐 10% 이상 떨어질 때 더 매수한다든지 뭐 또 10% 떨어질 때 매수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자기 경험론에 의해서 가장 편한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2,000원 아래에 주가 거래되는 그 폭락장에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다가 물론 이 기간이 뭐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잖아요. 1년 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000원 아래 행보하지만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만약 1년 동안 만약 ROE20 종목을 샀으면 주가는 2,000원 아래를 계속 놀고 있지만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 이 2,000원이 예전에는 이때 살 때 2,000원이 PBR 2였지만 만약 1년 횡보부터 쳐요. 그러면 2,000원이 PBR 2가 아니겠죠. 그래서 2,400원이나 2,000 몇백 원이 PBR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버는 회사를 폭락장에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저가했을 때 산 그 기간 동안, 이 기간이 뭐 1년 2년 될 수도 있죠. 물론 몇 개월도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도 보면 작년부터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았는데 이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물론 최근에 좀 반등했지만요, 기업 가치는 1년 동안 30% 증가한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 가치 증가가 더딘 종목보다 기업적 증가가 큰 종목을 사는 게 폭락장에 훨씬 더 유리하죠. 물론 쌀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00원 아래의 구간은 계속 여러 번 분할 매수 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2,000원을 상회하는 주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회하는 주가가 있으면 그때 이제 매수를 멈추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돈이 다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 기간에도 돈이 남아둘 수 있겠죠. 그래도 최대한 자중하면서 이 아래만 매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2,000원을 넘을 거예요. 넘으시면 그때쯤 이제 여기 샀던 평균 매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00원보다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그 매입가는 가지고 그냥 홀딩하는 거죠. 왜냐면 이 지금 폭락장이니까 이 가격에 왔지만 이제 정상적인 장이 되면 이 아래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또 잘 버는 게 샀다 쳐요. 그럼 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싼 주가 샀는데도 이 폭락장 기간 동안 기업 가치 더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때 PBR 2라고 샀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때 2,000원이 PBR 2였는데 이때는 2,300원, 400원이 PBR 2 되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요, 첫 매수 가격을 자기가 매수를 하고 싶은 가격을 메모창에 적어놓은 다음에 이런 폭락장에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을 하회할 때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계속하고, 이게 뭐 가급적 기간을 감안해서 매수를 해야 돼. 한꺼번에 사버리면 이제 더 돈이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투자자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뭐 일정 정도를 항상 현금화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폭락장은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게 겸손한 투자자들이 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과 주가 변화에서 주가 이렇게 변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고 싶은 가격을 하회할 때 주로 매수하고, 그 원하는 가격을 넘어갈 때는 이제 매수를 끝나고 중단하고, 물론 다른 종목 살 수도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 가치 투자자들은 당연히 첫 매수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당연히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거니까 계속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마쳤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복리 그래프인데요. 이 복리 그래프를 설명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볼 게 잠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1,000만원으로 연 20% 수익을 낸다면 전제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5천만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1억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금액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1,000만원으로 우선 예를 들면요. 1,000만원으로 시작하면 연 20% 수익 낼 경우에는 1,000만원 곱하기 1.2에서 1,200만원 되고요.
2년 차에는 또 1200만원을 1.2에서 140만원, 3년 차에는 또 1440만원 1.2에서 1728만원. 4년 차 되면 2073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4년간 20% 수익 시에는 2배, 즉 100% 수익 나고요. 5년 차에는 2487만원, 6년 차에는 2984만원, 7년 차에는 358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년차, 9년차, 10년차 될 경우에 1000만원 갖고 20%씩 계속 수익 내다 10년차 될 경우에는 6186만원에서 10년간 20% 수익 시에는 6배 정도 되고요. 즉 500%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씩 10년을 그러면 500% 수익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0만원이어서 뭐 6천만원 되는 거지만 1억으로 할 경우 6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3년 차 돼버리면 1억이 넘어가거든요. 1억 688만원. 그래서 13년간 20% 수익 시에는 10년 차에는 900% 수익 나요. 이게 15년 차 될 경우에는 1억 5390만원으로서 15년간 20% 수익 시에는 15배, 즉 1400% 수익 나고요. 16년, 17년, 18년 차 돼버리면 2억 6593만원으로서 18년간 20% 수익 시에는 26배, 즉 2500% 수익 나는 것이 되고요. 이제 20년 차 돼버리면 3억 8천이 돼요. 그래서 20년간 20% 수익 시에는 38배, 즉 3700%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이제 실감 나실 텐데요. 그래프를 다시 보신다면요. 일이 1년 차에는 얼마, 2년 차에는 얼마, 3년 차 얼마, 이렇게 20%씩 1000만원 가지고 20%씩 수익 날 경우에 해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래서 4년 차에는 2073만원, 5년 차에는 2487만원, 6년 차에는 2984만원, 7년 차에는 3580만원, 또 10년 차에는 6186만원, 13년 차에는 1억 600만원, 뭐 15년 차에는 1억 5천만원, 18년 차에는 2억 6천만원, 20년 차에는 3억 8천만원인데요. 이걸 비교해보면 4년 차에 2073만원을 20%씩 계속 벌잖아요. 그럼 7년 차에는 3587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3년 동안 버는 금액, 그러니까 4년 차부터 7년까지 3년간 버는 것이 추가되는 금액이 1507만원이에요. 적지 않은데요. 원래 1000만원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보시면 10년차 이후로 보면 10년차부터 13년차까지 보시잖아. 3년 동안. 그러면 6186만원이 1억 600만원 돼. 그래서 3년 동안 4414만원 되거든요. 이 4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0년차부터 13년차까지 4400만원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 18년차에 만약에 2억 6천인데요. 이때도 20%씩 벌잖아요. 아니 18년부터 20년차 2년간 이 금액이 2억 2천만원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희가 1000만원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2년 동안 1억 2천 버는 거죠. 즉 1000만원으로 시작했어도 2년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갈수록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때 3년 동안은 1500인데 이때 3년 동안은 4000이고 이때는 2년 동안 벌어도 1억 2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 그래프를 다 아실 텐데 처음 몇 해 동안은 이 증가폭이 적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10년차 넘어가지면 되게 커지고요. 1000만원인데 3년 동안 4000만원이니까 거의 100% 수익 나는 거거든요. 뭐 처음에 1000만원이었는데 3년 동안 4400만원이니까 한 해에 1000몇백만원을 버는 게 되는 거고요. 18년 차부터 20년 차는 겨우 두 해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천 되는 거죠. 뭐 한 해에 거의 6천만 원을 버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1000만 원 시작했는데, 그래서 복리 그래프는 유력은 처음부터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더디다가 10년 넘어가면 되게 커지고 18년 넘어가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리 그래프는 이제 버핏이 복리를 활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잠깐 본 건데요. 저는 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운영금이 적을 때는 뭐 실수를 해도 큰 그 손실이 안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커질 때 문제예요. 이 금액이 커질 때는 수익 날 때도 커지지만 손실 날 때도 되게 그 손실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영 금액이 이제 적을 때 올바른 투자로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잖아요. 적은 금액 운영할 때 하고 큰 금액 운영할 때 하고 습관이 달라질 수 있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거든요. 적은 금액일 때는 좀 도박처럼 하고 금액이 커지면 같이 투자할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같이 투자하는데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저가 폭락때 사면 정말 수익률이 1년에도 100% 나오고 이러니까요. 여기 전제 조건이 1년에 20%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20년을 투자를 제가 이제 뭐 복리 그래프를 설명에 이렇게 했지만 정금일 때 올바른 투자 자세로 계속 버는 습관을 들여야지 큰 금일 때도 그 정금일 때 했던 그런 습관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 지인도 보면 이제 꽤 했는데 처음에는 막 도박처럼 하다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몇십억까지. 근데 이제 금액이 커져버렸어요. 근데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었을 때 투자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습관화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손실을 보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제 큰 손실 보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복리 그래프가 이제 말하는 것은 20%씩 벌어도 처음 몇 해 동안은 그 금액 증가폭이 적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그 금액 증가폭이 훨씬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정금일 때 좋은 자세로 좋은 투자 방법으로 올바른 투자로 해야지 큰 금액일 때 적은 금액일 때 썼던 그 투자 방법이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안 읽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프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500명 구독자 기념으로 제가 이제 특별히 만든 건데요. 이거 지금 설명드렸지만 정리가 안 된 지식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보시면 구독자 500명 기념 실전 투자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래프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봤죠. 기업 가치와 주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와 주가, 시총은 연관돼서 움직인다. 그래서 잘 버는 기업 사면 잘 버는 기업에 합당한 주가가 형성되는 거고요. 못 버는 기업을 사면 못 버는 기업에 합당한 주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업 가치 증가가 빠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것은 버핏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잘 버는 기업을 선별한 다음에 그 종목을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적 오면 그런 기업을 막 추천했거든요.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믿었지만 실상에서 안 버는 기업도 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몇 년 차 돼 보니까 확실히 폭락장이 잘 버는 기업 사는 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산 다음에 올라갈 때도 마음 편하고 진짜 올라가는 정당한 사회가 너무 많아요. 잘 버는 기업은. 그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깨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업 가치 증가폭이 큰 종목일수록 더 큰 시가총액 상승이 있는 것 많다. 실제로 그래요. 저번 폭락장에도 보면 잘 버는 기업을 접근했을 때 훨씬 투자 수익이 높았을 거예요. 뭐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 두 번째 그래프인 매수 가격과 주가 상황. 그래서 처음에 매수 가격을 정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한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이하로 하락 시에 매수 시작. 폭락장이 사는 게 현명하겠죠. 물론 폭락장이 몇 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때만 살 수는 없겠지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락장이 오니까요. 그래도 뭐 하락장 오다가 사가지고 폭락도 오면 이제 더 폭락하니까 항상 폭락장을 대비한 현금은 일정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경험하면서 깨우치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이하에서 주가 형성될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 진행한 거죠.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계속 매수 진행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뭐 매수 못 하는 건데, 아무튼 가급적으로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해야 되고요. 그 분할 매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 가격 이상으로 주가 상승 시에는 매수 중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상승하면 홀딩하는 거죠. 당연히 홀딩할 때는 잘 보는 기업 샀으면 훨씬 주가 상승폭이 클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 가격은 당분간 안 오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잘 보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도 잘 보는 기업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잘 보는 기업, 지금도가 계속 잘 보는 기업은 2020년도 가까이 안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갑자기 회사가 뭐 망가지든지 매출이 폭락하면 20년도 가격까지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계속 잘 보는 기업은 2020년도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리그룹인데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한 가지 내용은 다 아실 거고, 만약 매년 20% 수익률을 매년 거둘 경우에 처음 몇 년간은 자산 증가폭이 적으나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 원금 대비 자산 증가폭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투자 원금이 작을 경우에 익힌 올바른 투자로 수익을 낸 습관은 결국 큰 금액이 돼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올바른 투자 습관을 내는 습관이 운용금이 커진 상태에서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금액이 커질 때 문제예요. 적을 때야 뭐 손실봐도 크게 손실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는 정말 뭐 금액 이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금액이 커지니까 그때는 정말 멘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으실 때 올바른 투자로 이제 수익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걸 제가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금액이 커질 때가 진짜 승부수 보는 겁니다. 아무튼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